정부는 절차를 단축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이제 믿지도 않아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 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랑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서로 손 마주 잡고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리고 이 기사들을 좀 비판적으로 짚어보면서 투자자라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면 좋을지도 내용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메시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윤덕 장관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로 공급 효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국 단위로 장기적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집을 계속 공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 민간 임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특화, 민간 투자자와 임대사업자 회복을 강조를 했어요. 임대사업자,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임대사업자 믿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도 제가 이따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집값 안정이라는 말은 하지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총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 시장을 활력을 회복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은 조금씩은 다른데 이건 저는 이제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장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수요를 할 집이 필요한데 공급 뭐 물론 알겠다 이거야. 내가 지금 공급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들어오고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알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살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노려라라고 얘기했지만 뭐 기사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20년간 아파트 분당 재건축을 노려라. 재건축을 노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안전진단 동의율, 인허가 절차까지 10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공사비도 올라갔고, 지금 산재나 그리고 주 4.5일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장에 인부를 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뭐 노란 봉투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산재 관련해서도 뭐 사고 한번 터지면은 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 공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공사비도 이렇게 비싼데. 정부는 절차를 단축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이제 믿지도 않아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수차례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대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재개발 재건축을 노려라, 20년 후에 좋은 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노려라, 당장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말은 투자자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뭐 물론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 비싸게, 그때도 비쌌겠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근데 많이 먹었잖아. 근데 지금 이걸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정부에서 얘기한다? 라는 거는 지금 투자자나 아니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현실 가능한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청약 관련된 이야기. 무주택자 이번 6.27 대책이 기회라는 기사가 있었고, 청약 관련된 얘기 하는데 이거 현실 가능한가요? 100대 1, 200대 1. 뭐 저는 이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당첨되는 구조잖아요. 그냥 로또 같은 거예요. 이게 당첨이 되면 몇십억을 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게 뭐 600대 1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제 가족이 막 그런 거 청약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청약 당첨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이 나올 겁니다. 정말 무주택 기간도 길고요. 그리고 가구 수도 많고, 그리고 세대 수도 많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해야 이 당첨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사회 초년생이고 결혼도 안 했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신혼부부에 아이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청약을 노린다? 뭐 노리는 거는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자로서 부동산으로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겠죠. 냉정하게 보면. 정부는 계속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물 품귀, 청약 과열, 이거 지금 현실적인 거잖아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공급 계획이 아니에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건 여기에 뭐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청약을 노려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청약 같은 경우도 뭐 지방에 있는 미분양대에 있는 곳들 내가 청약 넣으면 당연히 1 등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거는 그 집은 아니잖아요. 그 집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 있는 청약에 당첨되려면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도 까다롭고 그리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 활성화 이거 아까 얘기했던 임대사업자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은 민간 등록, 민간 임대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과거 사실 임대사업자 제가 왜 믿지 않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한 번 실패했던 게 아니고요. 2번, 3번 계속 말 바꾸고 계속 소급 적용으로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거 등록을 해 놓으면 완전 진짜 소급 적용해 가지고 피해는 다 내가 볼 수 있게, 임대인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물 공급은 늘었지만 임대료 안정 효과는 당연히 미비했고요, 임대사업자. 그리고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활성화는 단기 매물은 늘릴 수 있겠지만 구조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비판적인 건 비판적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야 될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 이런 것들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실적인 제한들이 좀 몇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묶이는 돈도 너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재건축, 리모델링, 애정단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천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GTX 라인 그래도 교통망이라는 거는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GTX 라인을 좀 보는 거예요. 대규모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지역들을 좀 미리 공부하고 그런 지역들을 가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것도 고속도로가 생기고부터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GTX나 이런 것들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서울 집값은 이미 넘사가 됐고요. GTX 관련해서 지방에 있는 곳들 중에서 어떤 곳을 내가 지금 사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고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매 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불안하다라고 하면 경매로라도 좀 싸게 사보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외곽 권리 분석 복잡하지 않은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로 해서 조금 싸게 사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면 경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경매로 지금 싸게 사기 어려워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경매로라도 매물이 나오면 막 이거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엄청 몰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당연히 경쟁자들이 많으면 이 가격은 싸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청약하시고 청약 막 신청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마음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거기에 올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올인하는 것보다는 좀 발품을 팔고 분석을 좀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GTX 라인 위주로 해서 좀 보시고 좀 그런 것들도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매 좀 일반 사람들이 사고 파고 하는 그런 가격들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로 틈새 전략을 좀 짜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좀 방향은 다르지만 큰 그림,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다. 크게 어떻게 보면 뭔가 많이 바뀔 거다. 그리고 계속 원론적인 얘기들만 할 거죠. 공급을 할 거다.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지금 시장은 냉정해요. 매물도 없고 청약은 로또고 월세는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전세는 지금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고 월세는 막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집이. 보증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그건 그거고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되고 마냥 부동산이 아니라 뭐 주식으로 간다, 코인으로 간다 뭐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조금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로또 저는 기다리지 말고 청약 기다리지 말고 틈새 시장에서 계속 발버둥을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저도 해보니까 결국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본인의 그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막 이런 기사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잘 지켜서 투자해 보시면 부동산으로 저는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GTX 라인 좀 위주의 곳들을 한번 살펴보자. 서울은 좀 어렵고 지방에 있는 곳들 중에 GTX 라인이 좀 들어가는 거,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발전이 될 만한 곳들 한번 찾아보자가 첫 번째였고, 이런 것들도 불안하다, 내가 무주택, 1주택 그리고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매로라도 하시는데, 경매하실 때 막 무리해서 어려운 물건 하지 마시고 아파트 하시고 권리분석상 어려운 것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권리분석상 물어줄 돈 없는 거, 내가 낙찰 받아도 물어줄 돈 없는 거, 대항력 없는 것들로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30%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 전국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물건을 좀 일반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그 중간에 차익을 남기는 방법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염세적이고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순간들도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해요. 방향을 좀 찾고 그 방향을 찾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지. 계속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감정이 막 휩쓸리는 상황들 속에서는 이성을 좀 냉정하게 잘 찾고 현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라인 좀 보시고, 경매하는 거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경매하는 내용들 좀 어렵지 않은 것들로 해서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런 기사들 나오면 간단하게라도 좀 빠르게 이렇게 요약하고, 그리고 또 경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매 그리고 투자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 올리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